안녕하세요. 오늘은 220강 일주론 중에서 무신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무신은 여기에 지금 가을을 얘기하는 거죠. 가을. 하루로 치면 해질무렵. 그래서 이제 가을산, 서산, 추산, 서산에는 쓸쓸한 기운이. 자, 이러한 제목을 해서 이제 무신일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무신하면은 12운성으로는 여기 병지라고 그래요. 병지. 요 무토는 인, 오, 술, 삼합이 병화랑 같이 가죠. 인, 오, 술. 인, 오가 왕지, 오, 미, 신이니까 왕수의 병지죠. 여기 병지. 12운성 기억나세요? 12운성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건 이제 12신살이에요. 12신살. 지지가 신이니까 신자진 삼합으로 가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요 글자는 우리가 지살이라고 그래요. 지살. 12운성에서는 역마와 같은 개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란살. 이 고란살이라는 거는 여자들 사주에서 일주에 을사 요 자리에 여기 을사, 정사, 무신, 갑인, 신해 그게 있을 때 여자는 고란살이라는 건 전설상의 새인데 짝이른 전설상의 이제 새니까 외롭죠. 짝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자인 경우는 남자와 헤어졌던지 아니면은 뭐 장기간 이렇게 어떻게 지방에 가 있든지 해외에 나가 있든지 해서 이 밤 요즘에 좀 밤이 자꾸 길어지죠. 이 밤에 혼자 외롭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거야. 고란세라는 거.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외롭다는 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옛날처럼 무료함이라든가 무섭다라든가 지루하다라든가 이제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24시간 TV 나오고 VTR 또 돼 있고 영화관 돼 있고 밖에 나가면은 24시간 술집도 있죠.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실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 친구 찾아서 또 친구를 불러내서 이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근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고란세라는 개념이 옛날처럼 그렇게 외롭다는 어떤 그런 개념은 많이 이제 희석되어 있죠. 그래서 고란살이라고 그래요. 문창살은 뭐 글이나 글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문창이라고 그러는데 공부 잘하고 글과 글씨를 잘 쓰고 학문과 관련된 높은 지위를 취득하는 게 우리가 문창이라고 해요. 문창 경우에는 이제 요 일주에 병신이나 정유나 무신이나 기유나 그 다음에 이민이나 계묘가 있을 때 우리가 문창귀인이라고 그래. 문창귀인. 그러니까 문창귀인이라는 것도 글이나 글씨를 잘 쓴다? 특히 이제 글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색해졌죠. 요즘에 컴퓨터가 발달됐으니까 사람이 실제로 수기로 뭘 쓰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역시 시대에 따라서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이라는 개념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무신은 45번이에요. 고유번호가. 45번이니까 51번, 52번이니까 갑인, 을묘, 인묘가 공망이에요. 인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운의 변화는 자, 요 신이 있죠. 신자진 삼합으로 이루어져서 이사, 이동, 변동에 관련된 거. 이동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묘년이 오면 묘신, 원진도 되고 귀문도 돼. 이럴 땐 정신질환, 신경쇠약, 신경예민 그런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나 사가 오면 인사신에서 삼형살을 이루는 거예요. 형살. 형살이라는 건 충이 겹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관제구설,
수술, 사고, 부부 풍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삼형살 있을 때 삼형살을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제 사가 많았을 때 이렇게 겹치죠. 사년이 왔을 때는 사신합수해서 육합으로 인해서 이성의 만남, 미혼자들한테는 이제 결혼운이 온다고 볼 수 있고요. 흉년은 천간이 토국수, 지지는 인신충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갑, 목, 국, 토, 지지는 인신충 이렇게 돼 있죠. 천간이 극을 당하고 지지가 충을 당했을 때 좋지 않다. 그렇게 이제 그런 거 흉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흉년. 자, 이제 이 무신일주에 물상을 좀 보면 이 광산이라고 직역을 해야 되겠죠. 광산. 큰 산인데 여기에 금이 묻혀 있는 거, 쇠가 묻혀 있는 거, 광산으로 복록이 두텁고 행운이 따르며, 자, 압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압록. 신살 중에서. 압록은 어느 거냐면 병신, 정미, 무신, 기미, 이민, 개축. 자, 이거를 이렇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이렇게 뭐 좀 읽다 보면은 본인에 해당된다든지 본인이 잘 아는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병신이 있다. 그러면 저게 압록이다. 자, 압록은 뭐냐? 자, 재물에 궁함이 없고 숨은 은덕이 있는 어떤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외우는 게 제일 빨라요.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은요, 이거 금방 잊어먹어요. 신살이 360, 70개 된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우지.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거, 혹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와닿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외워나가면 돼요. 그래서 압록은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되어 있는 요 모양으로 가지는데, 요것이 있을 때 재물에 궁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에 병신, 정미, 무신, 기미, 이민, 개축이 있을 땐 재물에 궁함이 없고 숨은 은덕이 있다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자, 이 무신에는 일단 압록이니까 재물에 궁함이 없고 숨은 은덕이 있다고 보고, 처덕과 그 다음에 남편 떡이 두텁고 애정이 좋으며 부모의 유업을 받는데, 이 특징은 뭐냐? 이게 가을산이고 하루로 치면 서산이잖아. 서산. 지는 해의 모습. 추산.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두워지면은 쓸쓸하고 외로운 데다 또 가을이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또 쓸쓸함과 두려움, 무서움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이제 밀려온다고 볼 수 있죠. 추산, 서산에는 쓸쓸한 기운이 감도니, 이때는 남편도 싱숭생숭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유나 외도로, 그 다음에 독수공부만 하는 일이 잦다 보니까 외롭다는 거, 여자는. 요 무신일주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요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여자 사주에서 정미년, 무신월, 무신일, 병진시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딱 보자마자 같은 기둥이 이렇게 2개 연달아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금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부부 사이에 안 좋다고 보시면 돼. 부부 사이가. 지금 이렇게 눈에 딱 띄게 들어오죠? 일주 옆에 바로 월주에 같이 나와 같은 무신이 같이 있잖아. 이렇게 됐을 땐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자, 이 사주에서 자, 무토일간에 이게 이제 이 초가을인데, 이 초가을에 태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가을인자가 있고 삼복더위가 있고 봄인자가 있고 또 여름이고, 이 자체도 거의 여름이죠. 열기가 가장 충만하게 몰려있는 데가 이 무토예요. 이것도 여름이고, 이렇게 봤을 땐 초가을이라기보다는 한여름이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무토는 존재유가 뭐예요? 무토가 존재유. 나무를 뭘 키워야 되잖아요.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이 무토는 을목을 키우는 게 아니고 간목을 키워야 돼. 간목을 키우지 못하면 무토는 할 일이 없는 거야. 사람으로 치면 뭐야? 일이 없는 거야. 실업자. 이 안타깝죠? 무토일간인데 간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키울 나무가 없다는 거, 할 일이 없다는 거. 자, 간목이 있다고 가정하면 좋죠. 조건은 햇볕이 있고, 여기 물이 어떻게, 지하수에 물이, 큰 물이 잠겨 있죠? 여기 임수 2개가. 그리고 내가 뿌리박을 촉촉한 땅도 있고, 아쉬운 것은 무토가 없다는 거. 이런 경우는, 자, 대운이나 세운에서 갑운이 오면 좋죠. 갑운이. 그때는 내가 할 일이 있고, 그 대신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뭔가, 나름대로 뭔가를 성취하고 나면은, 여기서 간목이 뭐죠? 평관이잖아. 나한테 내 명예가 온다는 명예. 간목이 들어오면. 자,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좋은데,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무신일주에서, 이게 이제 추산, 서산에서 오는 쓸쓸함, 외로움, 이렇게 해서 독수 공부할 일이 잦다는 의미에서 이 사주는 이게 보금살이 있는 자체도 부부 사이에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뚜렷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더 힘들고, 그러니까 사주 구성상으로 봐서 이 여자 이 사주는 그렇게 좋은 사주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이제 관을 보면은 남편 운을 보면 남편은 지금 이 6자에 떠 있는 글자가 남편 목이 없죠. 목이 없잖아. 이런 경우는 특히 더 인연이 약하다고 보셔야 돼. 지장간에 을목이 있죠. 여기 을목이 있죠. 근데 지금 이 무토 입장에서 이 을목은 너무 약하죠. 즉 나를 울타리 쳐주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간목이 있어야 돼. 이게 너무 좀 약하잖아요. 이래보나 저래보나 남편과의 사이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자, 그래서 오늘은 무신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 8월 28일 날 공부할 일주를 하나 뽑겠습니다. 8월 28일 날 강의할 거는 개축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삶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날씨가 더우니까 건강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